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이번 주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뭐냐? 자, 웨인드 수급이 들어와줬죠. 웨인드 수급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맞는데 대부분 들어온 수급의 대부분이 대형주예요. 그렇죠? 돈에 대한 규모가 제일 큰 데는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라왔고 그 단가가 상승해주면서 종가가 좀 올라가 주면서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여 줬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자, 네. 올라와 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요번에 외인들 수급이 좀 잘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뭐예요? 이렇게 했던 지수가 지금 뭐예요? 뚫고 올라갔잖아. 뚫어서 올라갔죠. 뚫어서 올라간 상황이에요, 지금. 뚫어서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계속 수급 없다고 말씀드리고 낚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좋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지수가 상승해 준 거는 뭐예요? 돈이 상승되는 돈에 대한 규모가 좀 들어가는 것도 좀 그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상승시키려는 물량들이 많으면, 그렇죠? 물량들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네, 거래량 많이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수 끌어올리기 제일 좋은 거는 대형주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대형주가 많이 움직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승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셔도 지금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좀 들어온 수급과 여기서 좀 들어온 수급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올라가려면 저는 더 여기서 받쳐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어, 지금 수급이 좋다고 하는 제 VIP방이나 제 무료방에서 말씀드리는 수급이 좋다고 하는 종목들은 거의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움직이는 흐름이 계속 뭐예요? 대형주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대형주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은 대형주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 할 겁니다. 근데 기껏 해봐 2% 3%밖에 안 올랐을 거예요. 네. 대형주 2% 3%도 되게 크게 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체적인 대형주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대형주도 좀 올라가서 좀 움직여 주긴 했지만 아직 흐름은 별로라는 거,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할 거는 솔직히 그냥 이번 주는 그냥 설명하고 끝내려고 하다가 설명 끝내려고 하다가 이제 좀 종목들 좀 보시라고. 이번 주 테마 상에는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거래량 잘 들어온 순으로 테마 상위를 거래량이래요. 네. 상승률 폭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 이 정도쯤. 네. 이 관련주 애들이 좀 많이 떠줬어요. 제일 한 게 메타버스, 그 다음 그쵸,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줬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랑 그 다음 게임이고 이렇게 OL 이제 이렇게 움직여 줬는데 아, 엮인 것도 같이 많이 엮인 것도 있고 그거 관련돼서 관련된 종목의 흐름이 좋아져서 테마가 좀 약간 요즘 테마가 좀 안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메타버스랑 반도체 관련주랑 합친 것도 있고요. 같이 걸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락률이 이 정도로 좀 움직여줬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메타버스 제일 첫 번째가 메타버스죠. 한 두 개, 세 개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메타버스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중에 이제 그 관련주 중에 제일 높게 오른 종목이 네, 여기 바이브 컴퍼니요? 가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고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볼까요? 네, 제일 많이 올랐죠. 네, 상승하고 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그 다음 해주면서 올라와 주긴 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상장한 종목을 되게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장하고 물량 갖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장하는 걸로 끝으로. 그렇죠? 예전에 코오롱 TCG인가 막 그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려요. 지금 TCG 있나요? 아직 있네요. 네.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상장하고 그냥 밑으로 깔아 뭉갰습니다. 그렇죠? 자, 얘네는 그나마 떠줬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죠? 자, 여기서 물량 다 털어준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쌓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더 높은 가격에서 털려고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상장 전에 있었던 물량들이 어떻게 컨트롤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상장되면서 내가 물량을 토해내고 가지고 있었던 개인 뭐 물량들이든 좀 약간 어떤 투자 회사 애들이 상장되면서 물량 털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되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위험합니다.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니 말과 다르게 계속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별로입니다. 애초에 제가 보지도 않는 종목인데 지금 많이 떠 있는 종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수급이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수급이 있는 종목. M게임, 그쵸? N게임인데, N게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쵸? 부담스러운 종목이실 거예요. 근데 N게임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매집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매집이 된 게 아닙니다. 얘네가 이제 매집이 된 건 2013년도에 좀 매집이 들어왔는데 얘네 이 수급이 되게 큰 수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너졌죠. 미중 무역 전쟁,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까지 해서 지금 무너진 상태였죠. 이후로 오르는데 지금 수급이 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 상태에 있는 첫 수급 되게 약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올라와주고 이제 좀 거래량이 좀 나아지면서 움직여주긴 하는데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마무리 치려고 하는 구간이기도 해요. 예. 마무리 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엄청 수급이 좋지 않다라는 거. 예. 엄청 좋았던 건 아니라는 거. 우린 이때 캐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진짜 약해 별로였어요. 지수도 완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놓치긴 했어요. 놓친 종목이긴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너무 좀 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좀 눌러주면 한 10,000원대 라인대 좀 무너지면은 좀 볼만한 종목인데 이만 혹시라도 지수가 안 좋아서 좀 무너졌다. 10,000원 밑으로 좀 무너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한번 잡아볼 만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급이 있는 종목들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테크. 주연테크. 액면 병합 나왔죠. 솔직히 병합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예요. 병합 나온 거는 뭔 얘기예요? 자, 주식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자, 주식수 변동된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주연테크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괜찮은 종목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직 근데 좀 떠 있는 게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전 밀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걸 전제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네는 잘 쌓아준 종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잘 쌓아준 종목이기도 해가지고, 뚫어주면서 이제 뚫어주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뚫어줬네? 거래량도 좀 잘 나와줬는데, 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쵸? 이 생각 하시는 분들 있는데 수급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자리 좀 공략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눌린 구간 보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눌림을 본다면 저는 한 13,500원 그 밑에까지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메타 종목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떴어요. 관련된 애들이 많이 떠주긴 했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메타버스 이제 조용해지고 밀렸을 때 뭐예요? 메타버스라는 테마를 이용해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들어온 거고, 그거 이용해서 이제 밑으로 깔아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또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하는 거고요. 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아, 칩세미즈 한 1억 이 정도만 한번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코세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얘들은 이제 수급이 없어요.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올라와 준 거고요. 여기 지금 증자도 무상증자도 나와줬죠. 증자 나온 데부터 보면은 수급을 쌓아주긴 했는데 얘네가 지금 되게 약해요. 그 만일 수급으로 좀 보는 부분이 있다면 전 이렇게 볼 겁니다. 왜 그러냐? 수급이 너무 약해요. 쌓아준 수급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스권을 친다면 이렇게 좀 쳐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혹시 이 종목이 좀 눌림을 좀 본다면 저는 한 11,000원대, 11,200원 정도, 11,200원 정도 무너지면 좀 건드려 볼만 하겠다라는 거. 아니면 11,200원까지 혹시 눌림이 나왔을 때 11,200원까지 보실 분들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예 수급이 없는 종목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한빛 소프트, 그렇죠? 보시면은 잘 쌓아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기간이 좀 기간이 뭐예요?
2017년도부터 해서 기간도 딱 적당하고, 예, 매집도 잘 돼 있는 종목이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은데 뭐 S급이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눌림을 좀 말씀드리자면 5,600원 정도. 네. 5,600원 눌림 보면 눌림 좀 나와주면 전 지수가 밀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낚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뜨고 있는 걸 사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 밀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었던 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었던 거 뭐예요? 다 수급 없이 올라왔어요. 이거 역시 수급 없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말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아, 틀리고 야, 네 말 틀리잖아. 이거 올라가잖아. 그쵸? 저도 여러분한테 제 말이 틀리고 이거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 말이 틀리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상승장이 오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악재가 너무 많고 심지어 뭐예요? 수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밀리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이런 종목들 건드려서 아 이거 올라갈 것 같아.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 뭐 이제 뉴스가 나올 거고 이제 재료가 살아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 테마로 관련 테마로 해서 계속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럼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메타버스 정확하게 제가 언급을 안 했잖아요. 솔직히 뭔가 실존하는 게 없어요. 네. 실존하는 게 없습니다. VR, AR, 그쵸? 그건 좀 실존이라도 하고 지금 얘네들이 어느 정도 발전이 있는지 눈앞에 보이는데 메타버스는 뭐 가상 공간에서 뭘 사고 뭐 땅을 사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나와주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쵸? 많이 이용을 하신다거나 어린애들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주변 어린애들한테 물어보거나 그 관련 그 뭐죠?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 봐도 실질적인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는 좀 메타버스 허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메타버스가 뭐야?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다 뭐 인터넷에 하는 거 AR, 뭐 VR 그런 거 총괄해서 부르는 네, 단어라고 그냥 보는 거죠. 그냥 정리 한번 해주는 언어라는 거, 지칭 명칭이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뭐 그런 거냐 메타버스가 뭐고 어쩌고 저한테 떠드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와닿는 게 없어요. 실체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대신에 이제 수급 좋은 애들은 분명히 자 한빛소프트가 메타버스랑 예, 엮여가지고 이게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그 됐을까요라고 물어본 거는 그 메타버스랑 이게 엮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았을 거예요. 한 이 정도쯤에 이게 앞으로 메타버스랑 관련돼서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런 거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냥 엮이는 거예요. 엮여가지고 그냥 움직여 주는 게 테마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너무 떴죠, 덱스터는. 네. 관련 제일 높은 애가 덱스터죠. 자, 그리고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 네. 그쵸? 얘도 지금 보시면은 이거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 막 테마 올라주고 움직여주는 애들이 밑받침에 받쳐주는 수급들이 별로 약해요. 그렇게 강한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쌓았던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꾸준히 쌓았던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얘네 좀 2만원 밑으로 좀 떨어지면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딱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성창투 한번 볼까요? 대성창투도 여러분 이거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절대 끝난 거 아니거든요. 매집 잘 돼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근데 얘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들어갔었는데, 그쵸? 심지어 괜찮은 종목 하나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밀리고 있는 상황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 뭐라고 했죠? 눌러주는 종목들이 좋다고 했는데 대성창투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로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메타버스 관련주로 속해 있어요. 좀 어처구니가 없죠? 얘네는 그거 하는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이고. 자, 스마트 CGJ랑 대성이 메타버스 투자 조합을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엮였는데, 네.
별로예요. 예. 그쵸? 어거지로 좀 엮인 것 같고, 메타버스는 제가 실제가 없다고 했죠. 예. 그냥 만들어낸 그냥 업체, 그냥 지네들끼리 뭐 만들어서 뭘 하자, 으쌰으쌰 하자는 그런 협의체 같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겠죠? 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쵸? 관련된 종목이 엮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 몇 개 그냥 협의체 막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메타버스가 다 뜨는 건 아니에요. 관련돼서 기대가 막 성장 막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 성장하고 그 투자를 어디서 판단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꽤 많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메타버스가 최고다 뭐 이런 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는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에요.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테마 볼게요. 네, 가상화폐 테마인데 좀 움직여주는 종목들도 네, 뭐 그렇게 크게 움직여준 건 아니에요. 네, 이건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네, 급이 있는 애들 중에서 좀 찝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게임도 네, 또 엮였죠. 엔게임 또 엮였습니다. 근데 이거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바닥 수급량들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로는 저는 네, 그쵸? 이런 종목들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많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걸 매집이라고 보거든요. 그쵸? 장 안 좋았을 땐 갖다 뭉기고 코로나 때 직격을 맞고 나서 이제 거래량 쌓아줬습니다. 얘도 거래량 쌓아줬죠. 이후로 지금 횡보해 주고 있는데 이후로 나와주는 거래량이 좋아야 되는데 전 지수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제가 수급이 좋다고 하는 종목들의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점이 좀 많이 무너져 있고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런 애들이 원래 떠줘야 돼요. 이게 수급이 좋고 그 전에 이제 막 거래량 없이 움직였다가 올라가는 애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매집돼 있는 애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 비트코인 관련 주기도 하지만 자 뭐예요? 주연테크가 또 엮였죠. 근데 액면 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많이 뜨진 않았습니다. 수급 좋은 애들이라고 무조건 다 뜨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다날, 그쵸?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네.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그리고, 그쵸. 네. 수급 있는 종목들 중에. 근데, 네. 이게 원래 퓨처 스트림이었죠? 네, 이게 이름 바뀌었죠? 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FSN으로. 이런 거 계속 이름 바꿔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죠. 수급이 있는 종목이었고 액면 병합 나와서 이제 올라간 종목이긴 한데 오랫동안 이제 여러분 이 구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매집을 해주고 이렇게 해준 건데 액면 병합 이후로 올라간 겁니다. 액면 병합 이후로 올라간 거고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었던 종목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애니능률이 있죠. 예. 이런 구간이었죠. 똑같습니다. 예. 액면 병합이 없었으면 아마 이렇게 올라갔을 종목인데 네, 병합을 해버렸네요 회사에서. 그리고 네, 자 가상화폐인데 또 한빛소프트 또 나오죠. 수급 좋은 애들 중에 한빛소프트 또 나와줍니다. 그래서 엮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엮이는 건데 얘들도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닙니다. 덱스터 아까도 말씀드렸고 똑같이 또 엮이죠. 네, 가상화폐 관련주로 또 엮이고요. 그러니까 테마는 계속 이렇게 엮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종목에 여러 가지가 값이 그냥 다 엮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지트, 그렇죠? 위지트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꾸준히 잘 매집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이렇게 언급을 한 종목들은요,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눌림 나와가지고 네, 눌림 나와서 좀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와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자, 가상화폐 관련주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 아니라 재료 부품 관련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재료 관련주는 뭐가 움직여줬을까요? 재료 관련주는 볼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네. 올라온 종목들이 꽤 되거든요. 덕산 뭐 이런 애들이나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올라온 반도체 관련 재료 부품 관련주로 좀 올라온 종목들이 좀 꽤 있긴 한데 수급이 별로 없는 종목들입니다. MK전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상승률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동훈아나텍 같은 거. 네. 갑자기 이제 거래량 나와 좀 움직여준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가 좀 많이 죽었죠. 재료줄이나 그런 데도 좀 많이 죽었습니다. 좀 많이 죽은 상태고,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꽤 많았죠. 네. 마이크로 컨텍스홀도, 예. 자, 이랬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있네요. 네, KC. 네, 근데 올라왔죠? 네, 올라온 종목이죠.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올라간 것들 만일에 이거 좀 눌림을 좀 본다면 뭐 한 2,500원이요? 2,500원 라인 때까지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혹시 지수가 안 좋아서 만약 눌러서 좀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전 눌림 구간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좀 눌림을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일에 상승을 할 경우 이게 만일에 없다고 친다면 전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봤을 겁니다. 이 라인 때 봤을 겁니다. 그렇죠? 이 라인 때 봤을 거고 쌓아준 수급이 있어서 올라와줬고 여기 지금 유지를 해줬다가 뭐예요? 튀어준 거죠. 그럼 저는 어디서부터 매수했을까요? 그렇죠. 이런 단계에 들어갔을 때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린 SBI 네, 그렇죠?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반도체 재료 관련주 중에 수급이 좋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별로 없기 때문에 딱히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테마는 여기까지만 하죠. 뭐 모든 수급 좋은 종목들 제가 다 뭐 처음부터 뭐 제일 좋은 애들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테마에서 좀 괜찮은 애들 좀 뽑아내서 봤는데 네, 별로네요. 네. 관련주 중에서 뭐 잘 수급이 좋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여러분. 메타버스 가상화폐 지금 재료 반도체 재료 부품들도 봤는데 수급이 좋은 애들이 많이 엮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여주는 거죠. 그렇죠? 많이 없어요. 원래 제가 무슨 뭐 수급이 잘 들어가고 막 그런 애들 뭐 2차 전지나 그렇죠? 뭐 다른 애들 수급 같은 걸 보고서 판단을 한다면 되게 잘 올라가는 애들도 많겠죠.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되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좀 한번 보자면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다날이고요. 네, 그렇죠?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다날이고 다날은 아까도 보셨죠? 네, 다날 제일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올라간 게 이제 뭐예요? KN 뭐예요? 얘네들 KNW인가요? 네, KNW. 그렇죠. 그 다음에 올라간 종목들이 얘네고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다날은 뭐 수급이 애초에 좋은 거지만 얘는 수급이 별로 없습니다. 바른 테크놀로지도 올라가줬죠. 릭스 바른 테크놀 예전 이제 이름이 바른 테크놀로지고 릭스 솔루션. 그렇죠. 동전주예요. 네, 위험합니다. 네, 이런 애들이 좀 움직여줬고 바른전자 홀딩스 애들도 이제 50몇 프로 움직였는데 생각보다 그냥 좀 약간 수급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는 겁니다. 얘도 수급이 없는 종목은 아니에요. 괜찮게 쌓인 종목인데 제가 이제 요 근래 뜨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급이 없어요. 이 정도 수급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네, 수급으로 판단하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되게 약해요. 약한 애들은 갑자기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요 근래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에 많이 보셨던 수급이 좋은 종목들 있죠.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급이 좋은지 지금 깔아 뭉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난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 너무 떠 있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지금 빠지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거 분할 매수해 가는 거죠. 그런데 매집이 많이 안 돼 있었어요. 매집이 많이 안 돼 있었던 종목들, 뭐 S급, A급이 아니라 뭐 B급도 안 돼요. C급, D급 정도 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갑자기 거래량이 확 나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수급이 좀 낮은데 이런 애들이 갑자기 나와주네. 그렇죠? 수급을 잘 쌓아준 종목, 수급이 진짜 S급, A급, 뭐 B급 이 정도 때 있는 애들은 네,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많이 움직여 준다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라고 많이 볼 수 없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힘이 나와주면서 올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2021년 주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수급 없이 보세요. 자, 얘네 이때에서 자, 그쵸? 2, 3월 달부터 수급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빠졌고 올라온데도 수급이 없습니다. 밑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빠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요. 제가 틀리길 바란다고. 그냥 막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끝내는 뭐예요? 또 빠지죠. 빠져버렸죠.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빠집니다. 수급이 없어요. 그쵸? 근데 2021년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이런 애들이 많이 움직여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인증하거나 좀 많이 보여드린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뭐예요? 그 기껏 해봐 200만원, 300만원짜리 약간 평단에서 눌림 나와서 좀 올라가서 좀 번 거밖에 없어요. 50%, 60%짜리들밖에. 수급 좋은 애들이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고요. 이렇게 뜬금없이 움직여주는 애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수급이 약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상 상승되는 물량은 필요한데 대형주하고 이렇게 수급이 별로 없는 애들이 움직여주면서 수급을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 물량들을. 그래서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집이 잘 돼 있는 애들은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있고, 뭐예요? 이렇게 매집이 잘 안 됐던 애들이 거래량이 들어오죠. 근데 단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거 많이 노리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예요? 개인들 물량들은 대부분 이런 쪽으로 쏠립니다. 근데 애초부터 잘 쌓았던 종목들은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별게 없어요, 여러분. 별게 없습니다. 그 움직이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별로 수급이 좋은 애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MP도 이제 올라갔죠. 네. 꾸준히 올라간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제노코도 좀 움직여 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애들이 또 움직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거래량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세력놈들이 꾸준히 매수에 들어온 종목들 움직여주지 않고, 그렇죠? 매수가 잘 안 들어와서 이제 계속 쌓아가야 될 종목들이 떠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 이게 이제 첫 매집으로 보기보다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맨 처음에 장외에 있을 때 갔다가 나온 물량력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누군가 받쳐줘서 움직여주는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여기서 지금 물량 털기하기 위해서 끌어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건 안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흐름 파악을 못 합니다. 물량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보는 건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많이 떠주는 종목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상승을 많이 해주는 애들이 대부분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지금 눈길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이 좋은 애들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 벗어났어요. 안 보입니다. 네. 나중에 돈 버시는 분들 보시면, 그렇죠? 진짜 뜬금없이 거래량 없이 막 축축 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애들이 이제 거래량이 나와줄 거고, 그런 애들이 크게 올라가 줄 겁니다. 흐름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돈 버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가져갔고, 이 사람이 단가가 얼마였고, 언제부터 샀는지, 그 기간을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도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 지금 거래량 없이 조용히 빠지고 있는 종목들 차츰차츰 매수해가고 있는 거고요. 뜨는 종목 건들지 않아요. 밀리는 종목 건듭니다. 왜냐? 지수 밀릴 거니까. 그렇죠? 제가 또 틀리길 바랍니다. 앞에서 있는 거 계속 맞췄거든요. 계속 맞췄습니다.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고. 언제든지.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밀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살짝 뚫어주고선 또 살짝 뚫어주고 또 이제 기대감 상승시켰다가 개인들 물량 엄청 들어왔다가 또 뭐예요? 언제든 좀 밀어 끌어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올라간 종목도 좀 몇 개 보고 테마 관련돼서 좀 뜬 애들 좀 몇 개 봤는데 지금 저는 마음에 드는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몇몇 애들이 진짜 생각지도 않게 뭐 다날 이거 떴다고 해서 막 아씨 이런 거 떴는데요 오늘 이번 주에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좀 바른 손도 가지고 와서 올라갔고요.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70% 80% 수익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기다리는 걸까요?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용히 해서 제가 어디서 가져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신경도 안 썼던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해서 슬슬 이제 빠지면 이제 분할매수 조금 들어갔다가 많이 빠지네. 그렇죠? 많이 빠지네. 그럼 그때 들어간 거죠. 이때 들어가고 더 빠졌네. 그렇죠? 그래도 들어간 겁니다. 뜰 거니까.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좋다고 한 종목들 대부분 눌려 있는 그런 구간까지 빠진 종목들 대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큰 공부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